자, 이번 시간은 그 국가행정지주법, 지방자치법하고 공무원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은 7급 이상 각 자격증에서 지방자치법 한 문제, 공무원법에서 한 문제가 이제 관례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조문과 관련해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판례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뭐 요 내용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지방자치란 한 나라의 영토를 여러 개의 자치행정구역으로 나눠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현재 그 우리 국가와 국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헌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주어져 있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전례설과 고유설이 있습니다. 전례설 보시면 지방자치권은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중앙행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 고유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부와는 별개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 내용 보시고요.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구성 요소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를 구역으로 하여 구역 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공권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공법상의 법인이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나오죠. 이거 전부 다 지방자치법에 나온 내용에서 우리 빠르게 청해가 중요한 사항만 읽어서 될 부분은 읽고 꼭 중요한 부분은 판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인 범위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단체와는 구별됩니다. 공공단체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 구역의 변경 및 권리구제 수단. 자, 구역 변경의 종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경계 변경이 있습니다. 예,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리구제 수단 봐보세요. 자, 대통령령에 의한 구역 분쟁. 자,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통령령의 효력을 다툽니다. 이에 대해서 법률에 의한 구역 분쟁은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서 당해 법률의 위헌을 다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분쟁. 우리 앞에서 행정 그 소송에서 기관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행정 주체 내의 행정기관간 다툼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논리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한번 들어놓으면 그다음부터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제 구역 다음에 주민 나왔죠? 최소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좀 더 지방자치법은 반드시 법조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조문은 실정법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이니까 기본적으로 행위규범성과 재판규범성이 인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판례도 이제 관련 판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의의를 봐볼까요, 주민? 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죠.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주민은 자연인, 주민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가 있는 법인, 외국인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가 일부 제한됩니다. 많이 인정되고요. 일부가 제한되는 거예요. 예. 주민의 권리 봐보세요. 자, 공공시설 이용권, 그죠? 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그죠? 주민투표. 자,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되어 있죠. 14조 제2항 보면
그러니까 주민투표의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지만 요것은 지금 그 14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법이 다시 나온 거예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가 행해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그 선거권하고 주민투표권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거권은 우리가 참정권의 일내용이죠. 일내용이죠. 근데 이거 주민투표권 요 같은 경우는 실정법에 의해서 그죠?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어떤 성문법상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에요. 헌법상의 기본권, 선거권으로서 선거권, 참정권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보장 차원이 달라요.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 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투표권은 혹시라도 출구보시는 분들, 그죠? 이것은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헌법상의 권리와 법률상의 권리가 중요하죠. 구분됩니다. 법률상의 권리는 법률이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헌법상의 기본은 헌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국민에게 인정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누가 갖고 있나요?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 누가 갖고 있어요? 이거 법조문 아셔야 돼요. 당연히 주민이 권리니까 주민이 권리입니다. 봐보세요. 자,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그러면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지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되어 있고 여기서 나머지 이 내용 보셔야 돼요. 들어오는데 자, 두 번째 제2호 봐보세요.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거서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그러니까 외국 동포 우리가 외국 나갔다가 이민 갔다가 영주권만 갖고 있다가 막 시민권 취득하면 안 돼요. 시민권 취득은 국적을 이제 우리 국적을 버리고 그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20세기, 21세기 와서 국민들이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이렇게 확대돼 가지고 국외에도 이제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다만 병역 회피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다 문제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도 문제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갔다가 친구들도 많이 와요. 한국 그립다고. 외국은 너무 이렇게 뉴질랜드 좋다고 갔는데 거기는 그 사회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죠. 우리처럼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를 키우고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심심하다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술 먹으러 또 와요. 한국 사회는 술도 마음대로 늦게까지 먹고 새벽까지 불야성처럼 켜질 건데 거기는 오전 그냥 오후 6시, 5시, 6시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냥 다. 그러니 어디가 술 먹어요. 술 먹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밤새 불야성이죠. 주야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 볼게요. 출입국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됐죠? 외국인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도 일부분 인정돼요. 자, 주민감사청구권이죠. 주민감사청구권. 우리 이제 지방자치법에 개정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감사청구권의 요건이 있어요. 주민감사청구권 요건, 그다음에 주민소송 제기 요건. 여기 특히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권이 있죠. 각각이 조금씩 요건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권 봐볼까요? 지방자치법 제16조 나와 있어요. 제1항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몇 명이에요? 500명.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몇 명? 300만. 300명이죠.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 시도에서는 누구에게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구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자,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거 그으셔야 돼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면 이 두 가지예요. 위법사항, 그죠? 공익을 해친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했다.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거 그 밑줄 그으셔야 돼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하나 읽어보시고요. 주민수송 제기권 지방자치법 제17조 자 주민수송입니다. 요 다 법조문에 나왔던 거예요. 보시면 법조문으로서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수송 자 17조 제1항 공금이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이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급이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과 같고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자 밑줄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가 한 2번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 그 대상사항 있잖아요. 대상사항이 좀 처음 나왔어요. 요거하고 또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공금 지출, 재산 취득 관리 처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체결 이용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이게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 주셔야 돼요. 감사 청구한 주민이 뭘 할 수 있다. 주민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민소송사항은 자, 다시 한번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그럼 지방자치법 우리가 주민 감사 청구를 뭐에 대해서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죠?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 청구. 자, 그다음 오른쪽에 409쪽에 제1호 나오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며칠 그죠?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이것도 처음 나왔어요.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제2호. 자, 제16조 사항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16조 6항에 따른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제3호.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또 16조 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주민소송 제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내용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소환권, 주민소환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소환법이 따로 또 있죠. 지방자치법 자 20조 주민소환 볼게요. 제1항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때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죠. 근데 지방의회 의원 중 밑줄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제외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하면 틀려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합니다. 자, 주민소환의 투표 총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주민소환권도 주민소환권 있죠? 예, 이 주민소환권 그죠? 주민투표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나왔잖아요. 법률상의 권리예요.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헌법상의 기본권이냐 법률상의 권리냐 중요하죠. 헌법상 기본권인 권리냐 법률상의 권리냐. 헌법재판소가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요. 결국 그 국민투표권이라든지 이게 주민소환권은 이 주민소환법이라든지 국민투표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시켜야죠. 구체화돼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다. 꼭 아셔야 돼요. 청원서의 제출권 이것도 이제 재밌습니다.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위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게 합헌인가? 합헌이라고 봤어요. 현재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국회하고 우리 국회죠. 네, 국회가 있고 우리 국회의원 국민소환권 있나요? 국민소환권 인정됩니까? 현행법에서 인정 안 되죠. 그죠? 우리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국민소환할 권리를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즉 비례대표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서 다 소환할 수 있죠. 국가기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저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가? 보면 이제 좀 그런 습관들, 주민소환도 물론 이 주민소환, 주민투표 이런 것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입니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이제 히틀러가 그죠? 이 국민투표 이용해서 독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막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보다는 대의제가 원칙이에요.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이고 국회의원들 통해서 하는 거죠. 또 대통령 통해서 대의제가 원칙이죠. 하지만 직접 민주적 요소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를 보면 가관이죠. 그냥 막 그 선거 때는 막 무릎 꿇고 머리 빡빡이 하고 막 빌고 하다가 끝나보세요. 콧병이나 비나. 꼭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참여해야죠. 국가의상,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좀 해야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도. 그래서 지방자치 제도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권한을 이양해야죠. 권한이 이양입니다. 권한이 이양 잠깐 아까 나왔는데 아까 잠깐 지금 생각나네요. 권한이 위임과 틀려요. 권한이 위임은 일부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한테 법률이 큰 거에서 권한 일부만을 줘요. 근데 권한의 이양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법조문에서 팍 파가지고 법조문에서 띄어가지고 다른 그 기관에 주는 거예요. 권한을 갖다가 아예 그 법조문에서 삭제해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에 줘버리는 겁니다. 이 권한이 이양이에요, 이양. 그죠? A라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갖다가 법 개정을 통해서 B라는 행정기관을 아예 몽땅 주는 거, 전부 주는 거. 권한 이양이에요. 권한 이임은 어차피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권한 이양은 전부 주는 거예요, 전부. 전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놓고, 조례와 규칙 봐볼게요. 조례와 규칙,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 책은 좀 잘 해놨네요. 이쪽 부분은. 그죠? 잘 돼 있습니다. 자, 조례와 규칙. 조례는 누가 지정합니까? 지방의회가 하죠. 규칙은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이 법원에서 배우셨죠? 헌법. 자, 법 단계의 기본 구조를 볼게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우리가 법원에 한다면, 판례 한다면, 그렇죠. 이 법 단계예요. 법 단계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례는 뭐보다 위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규칙보다 상위 기범이에요.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조례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그죠? 위 법이 됩니다. 같이 봐볼까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길로서 실질적 의미의 법률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적 성격을 갖는 조례도 있다.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가 처분적 법규, 처분적 법률, 처분적 조례, 그죠? 처분적 법률, 처분적 조례, 합헌이다, 유인이다. 합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돼요. 예외적으로 처분적, 원래 그 법령은 조례 규칙을 포함해서 일반적 추상적 교율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왜 행정입법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내서 했을까요? 예, 지금 봐봐요. 거기서 이제 앞에서 배우는 게 여기 또 나와요. 계속 이제 전체 전 부분을 걸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분적 조례, 처분적 법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다음에 그냥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률예보가 있어야 합니다. 조례의 지정 범위 보세요. 사무별 조례의 지정 가능성에서 조례 지정 가능성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죠. 기관 위임 사무 보세요. 조례의 지정 가능성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안 돼요. 기관 위임 사무로 그러니까 기관 조례의 제정 대상이 되는 것은 자치사무하고 단체 위임 사무만 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왜 안 될까요? 기관 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관 위임 사무는 국가 사무거든요. 국가 사무를 갖다가 이제 각 부장관이 각 그 부의 그 행정권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역사무다 이런 거, 병역사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그럼 각 지역에 그죠? 뭐 병역사무를 위임한다 할 때 국가사무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해줘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위임사무의 범위 내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국가중앙행정기관은 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장관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보통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각 시도지사표를 다 부릅니다. 그럼 다 가죠. 다 가요. 그죠? 다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 국가 지방행정기관이 불러요. 부르고, 예. 그 다음에 또 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감들이 막 청와대 몰려가죠. 교육부 장관 몰려가요. 몰려가서 막 예산, 그죠? 지방자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죠. 그런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또 가기도 하고, 다만 이제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불리면 가야 합니다. 다 가죠 뭐. 예. 그 다음에 따뜻죠. 기관 위임 사무 볼게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기관 위임 사무도 예외적으로 근거 법률이 있으면요.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조례로 기관 위임 사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여기 자치사무, 전체 위임 사무 조례 지정 가능성에서 22조 좀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요거 혹시 앞에서 이거 포괄적 위임 가능하나요? 기억나시나요? 조례는 우리 그 앞에서 배우시는 행정입법, 법규명령, 위임명령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만 됩니다. 포괄적 위임 안 돼요. 근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니까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시겠죠? 이거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만 주민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 자치 사무에 대해서 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자치에 관한 사무, 그죠? 이건 자기들이 뭐 법령이 없어도 정할 수 있어요. 없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 그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있잖아요. 단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밑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이 있습니다. 이때 위임은 개별적 위임, 구체적 위임, 포괄적 위임. 뭐가 맞습니까? 구체적 위임입니까? 포괄적 위임입니까?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조례에 의한 위임은 법률이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즉 여기 보시면 주민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위임은 포괄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요. 국가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장관에게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해야 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되죠. 개별적 구체적 위임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도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헌법재판소에 다 그 결정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가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고 행정권은 법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 행정권에 누가 위임을 하죠? 자, 입법권에 대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입법 고유 권한. 근데 이 입법권을 갖다가 행정권에 재위임을 해주잖아요. 재위임을 해주니까, 그죠? 입법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은 입법권이 갖고 있고, 이걸 행정권에 재위임을 해주니까, 재위임을 받는 행정기관은 행정입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없어요. 국회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받기 때문에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 위임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방의회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에서 이 조례라는 실질적인 입법권, 조례 제정이라는 실질적인 입법권을 갖다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의회는 우리 국회 입법과 같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요. 그래서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못 갖는 행정기관은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받기 때문에 그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주민이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할 때 이때 법률에서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받으시고요. 그래서 좀 다 됐네요.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대상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언제만 가능해요? 조례로 국가 사무인 기관 위임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이거. 7급 이상 각급 자격증에서 잘 나옵니다. 거기 판례의 태도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봐볼까요? 양거리 기본 판례의 태도. 사실 쭉 돼 있는데 시간 내시면 보시고 같이 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민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의 하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지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서 예외 판례가 있어요. 그죠? 근거 법률에서 조례에 의해서 기관 위임삼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근거, 법률 여부를 마련해 주면 그때는 가능하다. 요거까지. 자, 해놓으시고요. 판례 1, 판례 2 해놓으셔야 돼요. 판례 2도 그죠? 법률에 의해서 포괄적 위임, 그것도 관련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조례와 법률 우위 원칙이죠? 자,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정해두는 원칙입니다. 맞죠? 그래서 좀 보시면 이제 요 학설도 좀 나왔는데 판례의 태도, 판례의 태도 요거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먼저 같이 좀 봐볼게요. 판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례 요약이 안 돼 있네요. 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법치행정위 원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법률 우연축의 법률은 뭐예요? 법률 우연축에서의 법률 우위는 기존에 있는 모든 법규범위예요. 법규성에 있는 모든 법규범에 기존에 있는 모든 법규범에 이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은 기존에 있는 모든 법규성에 있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방 해석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고효력이 없지만, 그죠?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이 없어요. 어쩌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구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해서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해서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자, 그럼 견해에 법률 선점론, 수정 법률 선점 이론 있죠? 수정 법률 선점 이론, 개별 검토사. 자, 수정 법률 선점 이론 봐볼게요. 조례가 전국에 걸쳐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취지의 것이 아닌 이상 법률의 내용을 추가 또는 초과하는 조례 지정이 가능하다는 개념. 이게 좀 현재 더서 판례입니다. 수정 법률 선점 이론 해놓으시고요. 자, 요 이상 안 나와요. 이 판례의 판결 요지에서 안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봐보세요. 수정 법률 선점 이론하고 같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조례와 법률 여부의 원칙이 나오죠. 그죠? 조례와 법률 여부의 원칙. 요게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법률 여부. 자, 조례는 법령이 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조례는 법령이 안에서 고유사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이 근거 없이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즉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이 근거, 법률 여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요. 자, 따라서 법률 여부의 원칙이 조례는 범위 안에서 지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 여부의 원칙이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조례는 민족 정당성 있는 지방의회에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포괄 위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금 내용이 좀 이게 조금 조례는 법령이 범위 안에서 지정해야 하고요.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굳이 법률 근거 없이 가능합니다. 법령이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법률 위반의 원칙이 적용을 받는다. 이걸 지우십시오. 이걸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요. 여기 만약에 이거 중에 좀 내용이 좀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 사실 좀 내용이 이제 앞에 좀 판례에 나와 있는데, 요거 지방자치법 제22조 있잖아요. 자, 여기 잠깐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좀 봐볼게요. 여기 판례 2번, 여기가 410페이지에 판례 태도 1번 보셨잖아요. 판례 2번 봐볼게요. 요 2번 사항이 법률 위반의 원칙과 관련돼서 여기 나와야 하는데, 예. 먼저 판례 태도, 판례 이거 다시 한번 410페이지에 판례 2번 나오죠? 이거 좀 봐볼게요. 보시겠습니다. 저 410페이지 양가로 2번 판례 태도 맨 위에 나오잖아요. 판례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9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지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유 사무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 위반 중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치 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조 단서 규정과 관련돼서 해설해야 하는데, 잠깐 보세요. 같이 봐보세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고유사무라 하더라도 이것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이때 위임은, 자 보세요. 기관 위임 사무에 관하여 지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기관에 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지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죠. 그러니까 좀 내용이 여기서 잠깐 같이 보면, 자 오른쪽 조례 위반 원칙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22조 단서 내용입니다. 이게 법률 위반 원칙은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적용돼요. 법률 위반 원칙인데, 요것과 관계되는 것이 이제 현행법 지방자치법이에요. 지방자치법 자, 우리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죠. 자, 조례는요. 자, 법령이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률 위반을 요하지 않죠. 이거 없이도 가능해요. 법령이 범위 안에서. 자,
근데 뭐 이게 뭐라고요 지금? 자, 22조 본문은 보시면 자치사무에 대한 거예요. 그죠? 자, 자치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기관 위임 사무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정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에 있어 정하면 법률이 근거가 있어야 돼. 이건 논의의 문제고 우리 좀 이거 보는 거예요. 기관 위임 사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치 사무 본단 말이에요. 고유 사무 본단 말이에요. 응? 법령이 범위 안에서 지정하니까 법률 여부를 갖다가 여부 원칙이 적용 안 돼요. 근데 단서는 이것이 주민의 권리 의무상 권리 의무상 관련 있을 경우 쉽게 말하면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이런 관련 사항일 때는 이때는 뭐라고요? 자, 이때는 뭐죠? 이때는 위임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대요.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 법률이 위임이 있는데 이때는 위임은 무슨 위임이다?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게 정확해요. 지금 이게 조금 책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허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에서 위임명령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가능해요. 사실은 22조 단서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법률리보가 요하지 않습니까? 법률리보를 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론상으로. 따라서 법령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주민의 권리 의무사항도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자치사무이면 법률리보 없이도 이게 인정돼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지정하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이 헌법의 위반 아니냐는 것이 다퉈지고 있었습니다. 다퉈지고 있었어요. 사실 헌법 이론에 의한다면 헌법과 우리 위임위법 위임위법 내용에 의한다면 근데 이거 일단 법원에서는 판례에서는 합헌이라고 봤어요. 이 규정 22조 단서. 그러면서 이거 합헌이면서 이거 합헌이에요. 합헌이고 자치사무를 할지라도 이렇게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왜? 이건 지방의회는 자주입법권, 국회와 같이 자주입법권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권처럼 행정입법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은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같이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위임이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저기 조례와 법률리보 원칙에서 조금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초판이나 우리 초판이고 책은 잘 돼 있지만 다 이렇게 이제 약간씩 미스나는 부분이 있어요. 큰 거는 없고 일단은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은 좀 다 보시면 문제 다 기출 문제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판례는 요약 잘 돼 있네요. 이건 맞아요. 이거 맞는데 이것은 22조 단서. 지금 현재 현행법 제22조 단서. 구법에서는 이게 구지방자치법에서는 책 9조 1항이 됐던 거죠. 지금은 22조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조금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 조례와 법률리보의 원칙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조례의 효력 보세요. 위법한 조례의 효력. 위법한 조례는 당연히 여러분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에서 하자가 있으면 이 공정력에서 취소가 인정되고, 그죠? 취소가 아니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행정행위 이외에는 적법하면 유효고 하자가 있어 위법이면 무효입니다. 무조건. 유효무효밖에 없어요. 취소만 유일하게 행정법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취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에서만 공정력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행정 제5호적인 특권이 인정되는 거죠. 원래는 위법한 행정행위 다 무효화시켜야죠.
그런데 행정처의 우월적인 특권 인정은 어디서죠? 행정위에 하자가 있어요. 취소원이 있든 무효원이 있든 다 하자가 있으니까 위법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니까요. 원칙적으로 무효가치냥 효력이 없다. 위법이다. 위법이면 무효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행정처의 우월적인 특권 인정해서 위법해서 취소 사유로 인해서 위법한데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권한 있는 기관,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 당행청이 직권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쟁송 취소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공정력이에요. 유효하게 인정하는 법상의 법적 힘, 법률상의 힘을 바로 행정소송법,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위법한 조례의 효력 무효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례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조례의 효력. 자, 판례는 조례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에 일부만 무효로 선언하면 다른 내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 전부의 효력을 부정한다. 또한 조례의 일부가 위법하면 제 의결도 전부 효력이 부인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412페이지 6번째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자, 마찬가지로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취소입니다. 같은 구조니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통제 봐보세요. 네. 요거 소송 관련돼서 조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방자치법상 조례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의 요구 봐보세요. 법조문을 읽어서 대신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제2와 제소.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1일 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한다. 제의 요구. 그 다음에 대법원의 제소.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자신이 제의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단심이죠. 1심이에요. 단심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그죠?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지위와 제소. 제3항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밑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걸 좀 미주고 보세요. 요거 172조 왼쪽 412페이지에 412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봐보세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밑줄. 이런 경우는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뭐 해야 돼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우, 그러니까 제의 요구는 뭐 이게 말 그대로 뭐죠?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즉 위법사항이 될 때만 할 수 있어요. 요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답은 지방자치법 26조에 의한 제2요구죠. 제26조 봐볼게요. 조례와 규칙의 지정 절차 등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며칠 내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20일 기간이죠.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 수정 제한은 안 돼요. 조례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수정 제한은 안 돼요. 몽땅 보내줘야 돼요. 몽땅. 전부를 갖다 줘야 돼요. 또 수정 제한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3항엔 대법원의 지소. 지방자치법 제107조 법조문 보겠습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자 밑줄 하여튼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법령의 위반들은 위법사항만 돼요.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재의결을 할 때나 인정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갈 때는 법률시험이니까 법령이 위반된 사항,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 관련 판례 좀 봐주시고요. 414페이지 감독기관에 의한 통제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2요구죠. 지방자치법 제172조 박스 봐볼게요. 지방의회 의결이 제2화제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밑줄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자 법령 위반 공익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 밑줄 자 그죠?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제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제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의 요구 시 지시에 불하는 경우 직접 제소.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행정처첩장관이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안 하면 직접 해버려요. 성남시장과 경기도 도지사 간에 서로가 붙어가지고, 그죠?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지시하니까 성남시에 있는 그 시장이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거 경기도에서 해버렸습니다. 경기도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내용 지방자치법 제172조 내용 지방의회 의결이 제2화 제소 그 다음에 다 제2요구된 조례에 대한 즉 제소 지시 및 직접제소 법조문 순수하게 이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주세요. 그때 법조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지방법상 조례의 통제의 방법 정리도 여러분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에 의한 조례의 통제, 일반 법원의 심사. 우리 혹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 있잖아요. 우리가 제2편에서 행정법에서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권 누가 갖고 있죠? 우리 법원의 권한이죠. 이때 명령규칙에 이 조례 포함합니다. 조례와 규칙 포함해요. 예. 명령규칙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법규명령과 또 법규명령인 대법원 규칙 이런 것도 있고 조례 규칙 다 포함합니다. 요건 거기에서 배웠으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현재 구체적 기본 통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죠. 예,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규칙이 나오죠. 요 규칙 415쪽 규칙 나오죠.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칙 봐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되죠? 예.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 그 아까 그 기관 위임 사무 있잖아요. 기관 위임 사무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예. 조례는 안 되고 원칙도 안 되고. 예. 요 범위를 보시고요. 범위 보시고. 세 번, 이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왔잖아요. 이거. 별표 3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구별. 요건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 사례가 중요해요. 사례가 중요하니까 우리 행정법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행정학에서 많이 나와요. 좀 봐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구별 기준 나오죠. 판례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기속의 취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놓고 자 417페이지 중요한 거 다 있네요. 6번째 지방자치단체 기관 요거 한번 종류 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의 관계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최근에 와서 여기 내용에서 417페이지 보면 여기 판례가 나와요. 그 합격 채권 용어 정리에서 판례 1, 판례 2, 판례 3 있죠? 이것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그죠? 이것만 좀 해주면 돼요. 쭉 해서 그 다음에 418페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나오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법조문 정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정의 명령이나 처분이 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그죠? 이거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 자, 시정의 대상이 된 처분은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사무입니다. 법령 위반의 의미, 판례의 다수 의견 봐보세요. 일반적인 법령 위반의 개념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되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법령 위반의 개념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포함되는 개념. 예, 이 판례의 다수 의견이에요. 근데 소수 의견은 포함 안 된다고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6호에서 판례 1과 2번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소 한번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 다시 한번 보셔야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자 자치사무에 관한 빨간 줄 명령이나 처분의 실수는 정지돼서 이의가 있으면 그 실수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무이행명령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법조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그 박스 170조가 있는데 의 다음에 의부터 보죠. 의부터.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권리와 집행을 명백히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사항을 명령한 것입니다. 법조문 봐보세요. 자, 제1항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자 빨간 줄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학기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지정상 필요한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좀 양가로 2번 되새기기 쉽죠.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예요. 국가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그죠? 그러니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최소는 15일 이내에 해야 돼요. 15일 이내에 대법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방자치법 내용이 많아서 이 정도로 해서 꼭 한 문제 법조문 관련돼서 또 판례 관련돼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로 하면 뭐 충분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